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께 건강 솔루션을 전해드리는 TV닥터 처방전 이승재입니다. 위나 대장에 불편한 증상은 있는데 여러 가지 검사를 해도 특별한 이상은 안 나타나고 이럴 때 참 답답하실 텐데요. 오늘 이 시간 소화장애를 한의학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성주원 한의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의학에서 소화 기능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한의학에서 소화 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를 비, 위 이렇게 두 장기를 이야기합니다. 네, 비위요. 네. 우리 일상생활에서 비위를 이용한 관용 어구들이 많아요. 우리가 흔히 비위가 좋다, 비위가 상한다, 아, 그 비위요? 비위 거슬린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그런 비위입니다. 이제 한의학에서는 그 비위 중에도 비와 위를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위는 음식물을 수납하고 부숙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 소화하기 편한 상태로 음식물을 만드는 기능이기 때문에 서양의학에서 설명하는 위의 기능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네. 하지만 좀 비는 조금 다릅니다.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소화를 흡수하고 영양물질을 공급을 통합적으로 담당하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서양의학에서 이야기하는 소장, 비장, 췌장의 기능을 모두 합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소화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이에요. 네, 비와 위라고 부르는군요. 비는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이고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내시경을 해봐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소화는 계속 안 된다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 많잖아요. 네. 한의학에서는 이런 경우를 어떻게 봅니까? 통상 우리가 장애를 기질적 장애와 기능적 장애로 구분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기질적 장애라는 것은 어떤 유기체,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제 위장 소화기관이겠죠. 네. 이제 소화기관에 어떤 특정한 손상이 발생해서 나타나는 장애나 증상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위 내시경을 해볼 건데요. 위 내시경을 통해서 충혈이나 염증, 궤양, 종양, 암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면 이제 기질적 장애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기능성 장애는 특별한 기질적 원인 없이 나타나는 증상을 폭넓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시경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소화가 안 되거나 불편하다 이런 것은 기능성 위장장애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기능성 위장장애는 왜 나타나는 건가요? 한방에서는 대체로 이러한 원인을 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담적이요? 네네. 네. 위 내시경이나 초음파 등 영상 진단에서도 별다른 기질적 이상 소견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한의학적인 검사 방법을 통해서 담적 발생 여부를 파악하는 진단을 받고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뭔가 원인은 없는데 불편함은 있는 이런 상태. 그래서 이걸 또 담적과 관련해서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그럼 이 담적, 담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담음이라는 것은요, 신체 대사에 장애가 생겨서 수분이 정상적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정체되어서 노폐물의 형태로 변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담적은 우리 몸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노폐물의 집합체입니다. 쌓을 적자라는 한자가 써져 있잖아요. 네. 담음이 쌓여 있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담음이 쌓여 있다 해서 담적 이렇게 표현하는 거였군요. 네. 담적이 있으면 그러면 소화가 잘 안 되는 건 알겠고요. 또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담적이 소화기관의 어느 부위에 쌓이는가에 따라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요, 식도에 발생하면 음식물을 삼키는 데 문제가 생기겠죠. 네. 그리고 가슴이 좀 답답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위장이나 이런 쪽에 생기면 신물이 좀 올라올 수도 있고, 그다음 메스껍거나 트림이 나오거나 이제 구토가 나오거나 좀 입냄새나 또 좀 가슴 쓰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소화장애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소장이나 대장 쪽에 나타나면 변비나 설사 등의 증상도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장명이라는 증상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배에 좀 꿀렁꿀렁하는 소리나 물 흐르는 이렇게 소리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럴 때를 장명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손발이 찬 증상 같은 것도 많이 겪으시잖아요. 네. 이제 수족냉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소화장애와 관련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사연 잘 들어주시고요. 그에 네. 맞는 처방 내려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사연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를 둔 주부입니다.
저희 아이는 배가 아프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 정도로 자주 합니다. 처음에는 혹시 체한 건 아닌가 싶어서 소화제도 먹여봤고요. 병원에도 가봤는데 별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맨날 배 아프다, 배 아프다, 엄마 배 아파 이렇게 하니까 이게 밥 먹기 싫어서 이러나? 꾀병인가? 이렇게 생각했다가도 진짜 어디 아픈 거 아닌가? 이렇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서 헷갈리는데 아이들의 배앓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집에서 이걸 좀 낫게 해줄 만한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아이들 중에 이렇게 배앓이 하는 경우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특별한 증상이 없이 배가 자주 아프면 이거는 왜 그런 걸까요? 그리고 또 이럴 경우에 좀 집에서 도움이 될 만한 게 있다면 얘기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배가 아프다는 말이 아이들이 정말 흔하게 하는 말이거든요. 네. 꾀병이라고 생각하기도 쉽지만 정말 이상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 체크해 봐야 됩니다. 사실 꾀병을 부린다고 야단을 치기보다는 아이의 상태를 잘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평소하고 다르게 좀 더 아파 보이거나 좀 다른 이상 소견이 보이면 전문가의 진찰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진찰을 해서 크게 이상이 없으면요, 옛날 어른들처럼 이제 엄마 손은 약손, 아빠 손은 약손 이렇게 배를 문질러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찬 걸 갑자기 너무 많이 먹은 건 아닌지 또 평소와 상태가 많이 다른 건 아닌지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가 또 궁금합니다. 네네. 아무래도 치료 제일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상태입니다. 사실 우리가 동병이치, 이병동치라고 해서요, 같은 증상을 보이더라도 환자의 몸 상태에 따라서 치료법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제 약제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창출, 백출, 그리고 진피, 복령 이런 약제들이 담음을 치료하고 위장의 소화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한약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한의학 중에 이제 아는 부분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약제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또 한의학 하면은 또 침이잖아요. 네, 침을 빼놓고 그렇죠. 얘기할 수가 없는데 혹시 침으로도 치료할 수 있을까요? 정말 아나운서 분께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1침 2구 3약이라고 해서 사실 한의학 치료 중에서는 침 치료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침 치료의 기본은 기혈 순환이 좀 원활하게 되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이제 침 치료를 통해서 이제 위장의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거나 이제 위장의 복부 긴장이나 이런 것들을 풀어주는 데도 효과적이에요. 소화장애 치료의 대표적인 혈자리로는 이렇게 손에 있는 합곡이라고 많이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엄지와 검지 이렇게 사이에 있는데요. 네. 이제 이런 데를 좀 눌러주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여기와 대응되는 자리로 이제 그 엄지 발가락, 그 검지 발가락 사이에 태충이라는 또 혈자리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자리도 좋고요. 그리고 무릎 근처에 있는 족삼리라는 혈자리가 있는데요. 이제 그 혈자리도 많이 애용을 하는 침 부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복부에 있는 중안이라는 혈자리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위장 부위에 있기 때문에 직접 자극을 해서 이렇게 침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그런 부분을 이렇게 눌러주거나 그런 곳에 침을 맞거나 이렇게 하는 건가요? 네네네. 침을 맞는 것이 좋고요. 이제 일반적으로는 침을 놓으실 수 없으니까 그런 네. 부분을 만지고 이렇게 자극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엄지와 검지 사이는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네, 소화된다고 하면 여기를 그렇게 눌러주시던데 맞아요. 그게 혈자리였군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의학에서는 또 이 먹는 거, 식재료를 이용해서 뭔가 하기도 하잖아요. 네, 맞아요. 어떻습니까? 이제 한의학에서는 양배추를 감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양배추는 평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약간 단맛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식재료가 평이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정말 좀 중요한 건데요. 사실은 우리 몸에 평하다는 것은 자극적이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길게 먹을 수 있고 자주 먹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이제 양배추 같은 걸 섭취하면 위장에 쌓인 열을 내려줌으로써 염증도 가라앉히고 이제 몸에 무리를 주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식재료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연근이나 브로콜리 같은 음식들도 좋은데요. 이제 연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염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이제 위궤양이나 이런 거 예방하시는데 좀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마를 섭취하게 되면 이제 위산 과다 분비를 좀 막아줘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거나 이제 위산 과다 분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마를 드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로콜리 같은 경우에는요, 손상된 위 점막을 재생시켜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성 위염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이고 이미 위염이 있으신 분들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코너는 OX 퀴즈로 긴가민가 알쏭달쏭한 건강 속설을 올바르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 문제 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네. 쑥뜸, 왕뜸, 집에서 해도 된다. 해도 된다? 또 이렇게 여쭤보시니까 좀 헷갈리는데 근데 하는 걸 실제로 봤거든요. 그래서 네네. 정답 O 해보겠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X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뜸을 뜰 때 주로 쑥뜸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쑥뜸 자체가 장내 노폐물 배출에 좀 도움이 되고 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집에서 쑥뜸을 놓는 방법은 좀 권해드리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집에서 뜸을 뜨다가 이렇게 한의원이나 의료기관에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제 본인이 직접 뜸을 뜨다가 이제 화상을 입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또 감염의 위험도 있고, 그리고 화상 자국이 좀 심하게 되면 그것이 기혈 순환을 오히려 더 방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네. 쑥뜸이 소화장에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네. 직접 하시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O입니다. 다음 문제 주시죠. 네, 다음 문제입니다. 한약을 먹을 때 돼지고기, 닭고기는 무조건 피해야 된다. 이거는 맞는 게 제가 뭐 오늘 저녁 같이 먹으려 했는데 한약 먹는다고 같이 못 먹겠다 하는 그런 경우를 봤거든요. 정답 O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이것도 X입니다. 그럼 그냥 저랑 저녁을 먹기 싫었던 거예요? 아니 뭐 꼭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한약을 먹으면서 이제 돼지고기랑 닭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도 사실은 좀 오해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물론 처방받은 약의 종류에 따라서요, 좀 금지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아마 지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경우이지 않을까 싶어요. 다행이네요. 예. 근데 그러면 오해라고 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소화력이 좋다면 이제 돼지고기나 뭐 닭고기 아니면 다른 육류를 드시는 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고기이기 때문에 좀 기름지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기름진 음식 때문에 소화가 좀 제대로 안 될 수 있고, 이제 그로 인해서 그 한약을 좀 흡수를 해야 돼, 약재를 흡수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제대로 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 때문에 주의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제 한약을 복용하니까 돼지고기랑 닭고기를 절대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TV닥터 처방전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름진 식습관으로 인해 소화장애를 달고 사시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식사 습관을 개선하려는 본인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특히 끼니를 거르거나 불규칙하게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규칙적으로 식사하시고 과식하지 않고요. 내 정해진 약의 70에서 80% 정도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다가 체하는 경우에 가볍게 생각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소화장애 증상이 더욱 심해지고 병이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나면 꼭 병원을 방문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TV닥터 처방전 다음 주에 만나요.